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어 일부 권위주의 국가와 독재자들이 스포츠 워싱을 좋아하는 이유와 실제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이나 피파 월드컵과 같은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들은 해당 스포츠의 보국과 발전, 국가 간 친목 도모, 인류 평화와 화합 등을 위해서 개최됩니다. 그런데 일부 권위주의 국가와 독재자들은 올림픽이나 피파 월드컵과 같은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를 자신이 정치적 목적이나 체제를 선전하기 위해서 악용하기도 합니다. 권위주의 국가나 독재자들이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가 지니는 감동과 열기, 세계적인 관심 등을 앞세워서 인권 유린이나 인종차별, 종교 탄압, 부정선거 등과 같이 민주적 가치에 반하는 비행과 부정적 평판을 세탁하려는 겁니다. 독재자들이 그린 스포츠 워싱을 한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 권위주의 독재 국가들이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2022년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아담 샤르프 교수는 1990년대 초반부터 월드컵, 동하계 올림픽, 육상, 농구, 크리켓 선수권 대회 등 모두 11개의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한 국가들을 분석했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한 국가를 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로 분류해서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냉전 시대 이후 권위주의 국가일수록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1990년에서 94년에 걸쳐 권위주의 국가에서 개최된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는 8%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서 2024년에는 37%로 늘어났습니다. 샤리프 교수는 특히 중국이 2008년 하계와 2022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고 러시아가 2014년 동계올림픽과 2018년 피파 월드컵을 개최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는 1983년부터 2011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 6번의 대회 중 4번은 러시아의 모스크바, 중국 베이징, 카타르 도하, 헝가리 부다페스트 등 권위주의 국가에서 열렸습니다. 다음은 권위주의 국가와 독재자들이 피파 월드컵, 올림픽 등과 같은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해서 그린워싱을 했다고 지적되는 사례입니다. 첫째, 이탈리아의 베니토 무솔리니는 1934년 피파 월드컵 축구대회를 유치해서 파시즘의 정당성과 정치적 지지 기반을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무솔리니는 이탈리아에서 월드컵을 개최하기 위해 모든 비용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기를 하기 전에는 심판에게 거액의 돈을 주어서 편파 판정하게 하고 이탈리아 팀과 경기하는 상대 팀의 라커룸에는 무장한 군인을 보내서 선수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우승했습니다. 세계 많은 언론들이 1934년 이탈리아에서 열린 제2의 피파 월드컵은 최악의 대회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가 월드컵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무솔리니의 지지도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무솔리니는 월드컵 축구대회를 개최해서 파시즘을 홍보하고 정치적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 데 악용한 겁니다. 두 번째는 베를린 올림픽의 히틀러입니다. 나치당의 히틀러는 1933년 독일 총리가 되자 독일인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유태인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 인종을 차별하고 전쟁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독일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베를린 올림픽 참여 거부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는 등 우여곡절 끝에 베를린 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당시 독일에서 인기가 높았던 히틀러와 나치당은 1936년 8월 2주 동안 베를린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인종 탄압과 팽창주의적 의도를 철저하게 은폐했습니다. 나치는 1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경기장을 건설했고 4만 명의 나치 청년 당원들을 동원해서 개막식을 웅장하게 열어서
독일의 유용을 과시했습니다. 또 올림픽 경기를 최초로 TV로 중계방송해서 독일의 과학기술을 과시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음악계의 거장이었던 리하르트 스트라우스에게 올림픽 참가를 작곡하게 했는데 지금도 불후의 명작으로 꼽힙니다. 히틀러의 선전장관이었던 괴멜스는 독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선전하기 위해 호텔이나 커피숍 등에 붙어있던 유대인 출입금지 표시를 없애고 반유대인 신문도 가판대에 놓게 했습니다. 또 관광객들에게는 호텔, 철도, 버스, 선박 등의 요금을 할인해 주었고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금지했던 재즈 음악도 연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수만 명이 몰리는 경기장과 도로는 항상 깨끗하게 정리되었으며 민간 주택들도 깨끗하게 해서 독일인이 청결하다는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외국 관광객들에게 독일 사람들은 평화롭고 인내심이 많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관광객들이 독일에 대해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졌으며 세계 언론에서도 극찬했습니다. 히틀러와 나치 정부는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반유대주의 정책과 군국주의를 철저하게 숨기고 독일은 평화를 사랑하고 독일 사람들은 관대하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히틀러는 여전히 높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셋째, 아르헨티나의 비델라 대통령입니다. 아르헨티나의 비델라 대통령은 1976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의회와 정당을 해산하고 반대파를 숙청하고 인권과 언론을 무자비하게 탄압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비델라 정권은 1978년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는 피파 월드컵을 통해 그동안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세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월드컵을 취재하기 위해 서독,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 온 1200여 명의 언론인들이었습니다. 외국 언론들은 월드컵이 열리기 몇 달 전부터 비델라 정부의 무자비한 독재 정치를 비난해왔습니다. 그렇다고 외국 언론의 취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비델라 정부는 시위자들을 전략적으로 진압해서 가능한 외국 언론에 노출되지 않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도시에서 외국 언론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시위자들을 대대적으로 철저하게 진압하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 언론인들이 경기장에 도착할 때쯤에는 시위가 일시적으로 누그러지는 겁니다.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시간만이라도 반정부 시위를 소강 상태로 유도하려는 전략을 이용한 겁니다. 또 비델라 정권은 반체제 인사를 잔혹하게 살해하기도 했지만 피파 월드컵 대회가 가까워지면서 반체제 민주화 인사들을 납치해서 실종 처리하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반체제 민주화 인사들을 실종 처리하는 전략은 다른 민주화 인사들에게 공포감을 조장하기 위한 겁니다. 당장 눈앞에서 보이는 죽음은 분노를 만들지만 보이지 않는 죽음은 커다란 공포감을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비델라 정권은 피파 월드컵이 열리는 기간만이라도 외국 언론인들이 아르헨티나의 독재 정치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게 하려고 스포츠 워싱을 한 겁니다. 월드컵 대회가 끝난 뒤 비델라 정권의 정치적 박해와 반체제 인사에 대한 인권 탄압은 여전했습니다. 넷째, 1991년 소련에서 독립한 동유럽의 아제르바이잔은 쿠데타와 철군 통치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2003년 알리예프가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인권은 물론 언론과 종교를 탄압하는 등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러자 국제인권단체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알리예프 대통령은 이러한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015년에 제1회 유로피언 경기, 2016년에는 F1 등을 개최했습니다. 또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유로피안 그랑프리를 2017년부터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또 2019년에는 유럽 축구연맹의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개최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외국인들과 언론들은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유로파 리그 경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REF의 인권 탄압이나 종교 억압 등 독재 정치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제 앰네스티 등 국제기구와 인권단체에서 REF 대통령이 부정적 이미지를 스포츠 이벤트로 세탁하려고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다섯째, 소련의 푸틴 대통령입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2018년 러시아 피파 월드컵을 앞두고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하고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고 있다는 지적을 감추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스포츠 워싱에 대한 비난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을 유치한 중국과 월드컵 개최국인 카타르가 인권 문제에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소수 민족을 탄압했고 중국의 테니스 스타의 미투 발언 이후 행방에 대해 논란이 겹치면서 인권 탄압 국가로 비난받았습니다. 또 카타르는 월드컵 경기장을 건설하기 위해 네팔 등지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했는데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2010년 이후 6,500여 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독재자들이 스포츠 워싱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권위주의 국가와 독재자들이 국제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과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권위주의 국가들이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를 손쉽게 개최할 수 있는 것은 유치 과정이 민주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는데 기대만큼 좋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재정난과 각종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유치 신청을 철회했기 때문에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스웨덴은 경기장을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 부담 때문에, 폴란드는 개최지 주민이 70%가 반대하자 개최를 포기했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려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줄어들면서 권위주의 국가들이 정치적 탄압을 감추고 자국의 유신을 세우고 민족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 독재 국가들이 올림픽과 같은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할 경우 국가 이미지 개선, 국력 과시, 국론 통일 등의 무형의 효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게 되면 독재자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고 정치적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 데 유리합니다. 실제로 2000년부터 러시아 국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푸틴 대통령은 2010년대 초반 지지율이 60%대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소치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지지율은 90%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스포츠 이벤트를 잘만 개최하면 독재자들은 정치적 지지 기반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독재자들은 올림픽과 같은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자신이 측근들에게 경제적 특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기 위해서 경기장이나 도로, 다리 등을 건설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독재자는 자신이 측근들에게 많은 특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측근에게 특혜를 주면 정치 자금을 얻는 데도 유리합니다. 대표적 사례가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입니다. 푸틴은 소치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경기에 필요한 건설 사업의 대부분을 자신이 최측근에게 주었습니다. 푸틴의 최측근이자 러시아의 최대 가스관 건설 회사인 스트로이가스 몬타주 소유주인 보리스 로텐베르그는 소치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건의 공사를 맡아서 수십억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역설적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국제 스포츠 기구들은 스포츠 이벤트 경기장에서 정치적 행위나 발언을 철저하게 금지하기 때문에
스포츠워싱을 하기가 좋다고 합니다. IOC나 피파 등 국제 스포츠 기구들이 스포츠 이벤트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것이 독재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요인이라는 겁니다. 경기장에서는 일체의 정치적 시위와 의사 표현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권위주의 국가가 인권 탄압이랑 언론 통제, 독재 정치 등으로 비난을 받더라도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가 개최되면 전 세계 언론과 관중들은 경기 승패나 국가별 순위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때문에 권위주의 국가라는 부정적 이미지는 줄어들게 됩니다. 독재 국가가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는 동안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스포츠 워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독재자들이 그린 스포츠 워싱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재 정권에 맞서는 민주화 또는 반체제 인사들이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독재 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권위주의 국가나 독재자의 입장에서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서 이를 강경하게 탄압할 수 없습니다. 스포츠 워싱이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샤르프 교수는 스포츠 워싱 딜레마의 대표적인 사례로 88 서울올림픽을 들고 있습니다. 올림픽 개막식을 앞두고 있던 전두환 정권은 국제사회의 비난이 일자 시위자들을 강경하게 진압할 수 없었고 급기야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제주의 국가와 독재자들이 스포츠 워싱을 이용한 사례와 좋아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